네, 23년도 지방직구 행정법 기출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이제 24년 대비하시는 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될 강좌입니다. 24년. 우리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평을 해보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제 난이도를 보면은 뭐 상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요게 가장 큰 이제 출제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잡고 뭐 기출 분석했고 판례 정리가 끝나신 분들이라면 거의 이제 뭐 95점 이상은 확보가 가능한 그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자, 개정법령의 내용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거의 예상했던 겁니다. 되게 이제 법이 바뀌면은 자꾸 이제 바뀐 법을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던데 한 2, 3년 지나야 출제가 되지 바로바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출제는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판례하고 아주 주요 판례들이죠. 빈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요한 판례 중에 빈출됐던 판례들 이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법령 나왔어요. 주요 법령.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뭐 질서위반의규제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주요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별로 기본을 잘 잡고 기출문제 잘 분석을 했고 그러면은 뭐 95점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주변에 보니까 뭐 90점 이상 분들은 굉장히 많고, 뭐 100점 때도 몇 분 계시고,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행정법은 준비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전략 과목이 아닙니다. 전략 과목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맞아야 될 과목이지 고득점 행정법으로 합격을 하겠다 이런 과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들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조문화 입법화 됐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인데 자동화된 행정결정, 기계에 의한 행정작용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한 거라든가 이런 학교 배정, 교통신호 등 뭐 이런 방식의 처분들이죠. 자, 우리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 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자동화 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요.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봤었고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재량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재량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높은 점수, 이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체행정, 본질적 사항 유보설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하자 그랬죠. 본질사항 유보설.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이럴수록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입법, 이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더 증대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럴수록 더욱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행령, 법률의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죠. 위임 없이도 법률에 규정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위임도 없이 이렇게 법률의 내용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 없이 이 부분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법률에 의한 이런 뜻은 아니랬어요.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 법률의 근거를 뒀다면 그러면 법률의 근거를 둔 이상 하위법으로 위임한 다음에 하위 행정입법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죠. 법률로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방금 봤던 위임이 있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행정작용은 법률 위반돼서는 안 되고 당연하겠죠.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법체행정으로 명시가 된 조문입니다. 자, 3번 문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자, 이것도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이 규칙부터 딱 해서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죠.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되겠죠.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 심사가 가능합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이 자체가 직접적 국민의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처분에 준해서 이렇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 이외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죠. 법률의 위헌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때는 헌법재판소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 법률 외에 이런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이 재판 중에 판단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입법 부작위 처분이 아닙니다. 입법 부작위죠 지금.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돼야 될 것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처분을 부작위했을 때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되는 거지. 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서의 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것도 많이 풀었던 거라 난이도 하급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가상금, 중가상금 이게 지연이자다 이렇게 했어요. 지연이자.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미 가상금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 당연 발생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뭐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발생할 때는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법 지켜야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기관 위임사무를까 이렇게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전형적인 즉시강제죠.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 불법 게임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데 미리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한다. 다 빼돌리겠죠. 이미 유통은 끝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위, 이런 의무의 성질상 바로바로 즉시강제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강제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매처분인데, 자, 이게 이제 자주 나오죠. 공매처분이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입니다. 이거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데, 공매를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절차들이 있다 그랬어요. 공매 결정을 했고 절차상 이 공매 결정된 것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절차 위반에 위법한 공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공매가 된 이상 이 공매 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해서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가 처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매 통지는 절차상의 문제지 의무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공매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했죠. 또는 공매 통지했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않아요. 절차를 위반한 공매 처분이기 때문에 공매 처분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 자, 얼마든지 다툴 수 있겠죠. 공매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틀렸죠. 네. 절차 위반으로 공매 처분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왔던 출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5번 문제입니다. 사직원이 제출이 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죠. 여기에 터잡아서 의원 면직 처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사직서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면직 처분 나와버리면 효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자유로이 취소 철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 자,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이게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30 이상 거주할 목적만 있다면 그러면 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로 국한되는 거죠.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유로 거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이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이 신청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신청의 형식적 요건, 자, 이거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건 의무고 행정처의 의무인데 여기까지가 국한된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 형식적 요건을 갖췄냐. 자, 이 처분에 관한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여기 보완 요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걸 의무화시킨 이유는 충분히 보니까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려시키고 다시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건 이 민원인의 일시적 착오고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 요건도 보완 요구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반려를 해버리면 그러면 위법한 반려가 되는 겁니다.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 틀렸죠.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의사표시가 행정청에게 도달이 돼야 됩니다. 자, 6번 판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판결 주문에서 밝힌 위법한 처분과 왜 위법인가의 사유, 위법 사유, 여기에 행정청이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에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정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가 됐습니다. 정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었어요. 자, 다른 사유죠. 다른 사유. 동일한 사유로 위법이라고 밝힌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말라. 이런 의미고, 자, 만약에 사유가 달라져 버리면 이때는 다른 처분이 되는 겁니다. 사유가.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것 또한 기속력에 저촉된다. 틀렸죠? 사유가 달라질 때는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지문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법원은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 자, 인용을 해줘야 되겠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럴 때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복리의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어떤 위법인가를 보면 돼요.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여기에 기속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속돼서 위법 사유를 보완을 해서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과세 처분은 사유가 달라졌죠. 이거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됐던 처분과 다른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전 과세 처분과 별개 처분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행위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무부가 하는 하명, 의무를 소멸시키는 면제, 허가,
권리 발생시키는 특허, 보충적으로 법률을 완수하는 인가, 대리 빼고는 다 사실행위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단순 수거, 뭐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사실행위. 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냥 권유하는 것 뿐입니다.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과가 없어요.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집행,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 자, 이런 행위들이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몰라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자,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정청이 위법건 충물에 대한 단전,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 많이 봤죠? 행정주도에서. 요청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권리 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에게 불허를 했습니다. 자, 이 신청을 했고 거부당했는데 이게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이 자체가 뭔가 권리 제한, 의무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속된 제소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체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티셔츠 사용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제 신청권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다음 문제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예요. 이 신청권대로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본안 판단 문제고 여기서는 되냐 있냐 없냐 이걸 본다 했습니다.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해서 소병 강제 채취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죠.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틀렸죠. 자, 전부 다 뭡니까? 이 자체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소변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에 제한이 붙게 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상황은 빨리 끝났어요. 끝났지만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헌적인가 아닌가를 반복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종료했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8번으로 갑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암기도 요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이게 틀이 잡힌 사람들이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자, 여기는 이 불복 절차가 농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 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외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을 때는 항고소송이 대상되는 처분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뒷부분이 틀렸죠. 뒷부분이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돼서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행정청 스스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 돼요. 행정청 스스로 하면 되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행을 구한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인정될 수 없다. 맞죠?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행정조사 기본법. 자, 우리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 협조로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자발적 협조란 말은 나는 이 조사에 응할 수 없어.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부가 가능해요. 자, 거부하는데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문서로 거부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고 처분. 상대방이 납부하면 종료되는 것이고 처분은 끝나는 거죠.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이기에서 형사소송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벌 쪽에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이런 이제 사례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만 잘 잡히면 사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 갑이 국유 일반재산입니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일반재산인 건물의 1층을 5년간 대부를 했어요.
일반 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과 체결을 했는데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했고 6회 분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체납했죠. 이 체납한 대부료 납부를 통지를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면 이 체납분에 대해서 행정청 스스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이런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앞의 문제처럼 이렇게 스스로 강제징수가 가능할 때는 민사집행으로 법원이 강제집행을 해달라 이런 말을 신청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는 행정청 갑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재 처분이 되는 겁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제재 처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쟁점을 잡자면 요 일반 재산 임대 계약은 민사 계약. 그러나 민사상 계약이라도 체납된 체납료 강제 징수는 공권력 행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공권력 행사를 해서 강제 징수가 가능할 때는 민사집행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는 제재 처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여기죠.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야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여기는 민사계약이에요. 민사계약.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가 안 됩니다. 자, 갑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틀렸죠? 이렇게 스스로 강제징수가 가능할 때는 민사집행 신청 못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틀렸죠. 공권력 행사로서의 제재 처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기억번이고 나머지는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행정지도 뭐 워낙 여러분들 많이 풀었으니까 불이익 조치 안 될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 사항의 행정지도를 할 때는 이 행정지도의 공통적 내용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많이 봤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 이 위법성이 조각돼서 틀린 말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범법행위가. 그래서 제재받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작용으로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따랐을 것이고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제를 띄는 게 뭡니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띄고 있습니다. 자, 하자승계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처분이 연속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해서 자, 한 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완성할 때 이럴 때 하자승계가 인정됩니다. 자, 2번처럼 서로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 법률 효과를 발생할 때는 하자승계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지만 뭐 이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이 선행처분에 불가정이 생겨서 별개인데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는데 때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당사자에게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하자 승계를 긍정을 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그리고 이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판례를 외우자 했죠. 거기 인정되는 판례 없다면 전부 다 부정입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하자가 있는데 나중에 징수 처분, 서로 별개 목적의 처분이고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없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보상금, 수용보상금 재결. 자, 이거는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어요. 수용보상금 재결을 다투는 소송이 보상금 증감 소송입니다. 자, 이 소송에서 하자 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됐던 표준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적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 12번입니다. 당사자 소송. 자, 1번은 당사자 소송의 의미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런 게 아닙니다. 명예퇴직, 앞당겨서 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관에게 이런 명예퇴직의 수당 같은 게 나올 텐데 이게 다 뭐냐면 법관이 갖게 되는 공법상 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자,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확정됐다면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지급 청구할 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런 결정을 다툰다 그러면 항고소송이 있지만 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 이미 확정된 권리 주장할 때는 당사자 소송. 자, 이 당사자 소송에는 항고소송의 가구제인 집행정지가 준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지만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가구제가 준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었을 거예요. 행정심판의 가구제, 임시처분, 집행정지, 항고소송의 가구제, 집행정지,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가처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자,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외 없다 그랬죠. 자, 이 검찰보존사무규칙,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우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죠. 법률에 의한 위임명령까지지 행정규칙에 근거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린 질문입니다. 해당 정보를 취득,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서 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 공무원, 담당 직원,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개 청구한다. 이럴 때가 권리남용. 이럴 때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일단 사유 없다 그랬죠. 알고 싶으면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불복이 있거나 이거죠.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요. 자, 이게 틀렸죠.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면 10일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다. 이럴 때 불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들이 이때 되는 거죠. 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요 기간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역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의 국가배상입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하자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소속이 지금 국가죠.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은 여기 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한테 봉급과 같은 급여만 주는 거지 이 신호기 사무에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기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여기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죠. 국가가. 그래서 귀속주체와 국가다 틀렸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는 뭐일 뿐이에요. 이 해당 공무원에게 봉급, 급여 등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6조에 따른 비용 부담자 책임을 질지언정 5조 책임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이 될 것이고, 자, 적법한 심판 헌법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기간을 오인해서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배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가 뭐랬습니까? 손해는 정신적 충격이라 했죠. 그래서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내가 적법한 기간을 거쳐서 헌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관 정도가 과연 기간을 계산 잘못하고 각할 줄은 몰랐다. 이런 겁니다. 본안 판단받을 기회가 상실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영조물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 그럴 때는 둘 다 책임을 지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과 이런 다른 이제 연금법상의 보상금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액수를 맞추는 것이죠.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배상금을 보상 또는 이런 걸 받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동일하게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에 1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증거 조사 가능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다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항고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했죠.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변론주의의 보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의 보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뭔가 기록에 현출된 사안에 대해서 직권심리가 적용이 되되 우리가 이제 조문상으로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적이다. 이렇게.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조문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이죠. 위법적법을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 정결시까지 자, 이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입니다.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 이걸 바탕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적법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자, 기준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이렇게 하는 거죠.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3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는 때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서 자, 심판 기록 제출 명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유일하게 법원이 명령하는 게 두 가지인데 심판 기록 제출 명령과 간접 강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제출 명령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즉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거부 처분 가지고 소가 들어오면은 원칙적으로 출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을 해야 될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하는 거죠.
자, 이게 증명책임입니다.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행정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판단들 이런 거 다 뭡니까? 이게 이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법성. 그래서 이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6번. 기출에서 많이 됐던 겁니다. 하천 사용권도 물에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 진행 및 토지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뭐가 원칙이에요? 집행부정지 원칙. 법에 특별한 규정 없다면 집행부정지. 다만 이제 가구제로 집행정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사업인정, 권한 설정하는 거죠. 사업인정.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자, 수용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형성행위.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했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수용재결이 아니죠. 자, 이 수용재결을 다툰다면 위원회를 피고로 항고소송. 재결을 한 위원회가 피고인데 자, 이렇게 수용재결 외의 재결들은 전부 다 뭘로 가냐면은 재결을 위원회가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피고로 하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 틀린 점입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기출도 많이 했었고. 이런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본 이론을 듣지 않고 정답만 외우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7번. 식품적계법을 하는 갑이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 주류를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했네요. 이게 적발돼서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 행정심판이 나오면 항상 뭘 꼭 떠올리시면은 심판을 거쳤을 때 제소기간,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재결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재결 자체도 소송 대상 되지만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기본 포인트가 딱 나와줘야 돼요. 자, 병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자, 우리 심판은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처분을 적극적 변경. 병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변경, 재결 가능합니다. 인용 재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취소 심판할 때 취소, 변경, 명령 재결. 자, 갑이 병의 기각 재결을 받은 후에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해서 그 기각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자, 이때는 각하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주의하자 그랬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럽니까? 이 재결도 소송 대상은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각하가 아니에요. 받아준 다음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네. 기각.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병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취소 재결. 을은 이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를 하면 을 입장에서 지금 을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이 인용 재결에 대해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더니 여기에 기속돼야 될 행정청이 나 이거 항소송으로 다툴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속력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겠죠. 예, 그래서 행정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병은 심판 심리 과정에서 갑에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을의 2개월의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해서 재결할 수 있다? 안 되겠죠. 불이익한 재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장한 사건만 다투야지 주장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불이익 재결한다. 허용되지가 않겠죠. 자,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 처분 기준 설정 공표를 해줘야죠. 다만 이렇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재 해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럴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이 됐다거나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어요. 자, 이거는 청문의 생략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으로 청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겠죠. 처분은. 자, 이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 등. 자, 이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이 등은 이게 전제로 깔려야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 자, 여기까지만 등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참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죠.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는 포함되지 않고 참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 자, 뭐 4번은 워낙 많이 풀었었죠.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 충분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19번.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됐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위반 행위 후 유리하게 변경이 됐다면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리한 신법, 변경된 법률 적용이죠. 자, 그래서 맞겠죠. 특별한 규정 없다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뭐 2번은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고의과실 없는 위반 행위 부과를 할 수 없죠.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할 때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이 적과다면 신문을 거쳐야 되겠죠. 자, 20번.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자, 이 사업자 단체가 행정 주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행정 주체가 되면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자동차 단체들이 법률 행위를 한 거죠. 조합 설립 행위를 했고 완성시키는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 완성시키는 처분, 인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행정주체 지위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자, 행정주체로서 설립인가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정식, 조합 설립, 인가, 이게 설권적 처분이고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도 구성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하는 처분, 인가가 되게 됩니다. 자, 3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가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요. 자, 요 인가도 뭐예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 인가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행정주체가 됐고 행정주체가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효력을 완성하는 강학상 인가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죠.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적법한 인가를 다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시행계획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하기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자, 이럴 때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에 지위를 주는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 정비사업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자, 여기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 승인이죠. 그래서 인가가 됐지만 여기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뭐를 하는 겁니까? 이런 공익사업,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라고 해서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맞죠? 자,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 이렇게 할 때는 인가되는 것이고, 조합을 만들지 않고 직접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설권적 처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이론 꼭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본이론 할 때 의의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범위별로 흐름들, 의의들 잘 파악을 하시면 이제 문제 풀면서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